예? 코코 하나 드릴까요? 이거 되게 단 거.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 예. 하여튼 많이 드세요, 이거. 이것도. 안에 마시멜로 들어있어서. 뭐, 열량을 좀, 이제, 열량 높은 거 좀 드세요, 공부하실 때는. 자, 표본 평균의 분포를 한번 봅시다. 표본 평균의 분포를 한번 봅시다. 표본.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 자, 어느 학급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40명의 학생이 있는 학급에서 봅시다. 학급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학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학 성적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학급에서 수학 성적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 자, 전체 다를 보는 게 아니라 10명씩, 자, 1번에서 10번까지 나와봐라. 1번에서 네 수학 성적 몇 점이냐? 1번에서 저 걔를 X1이라 할게요. 성적 내보고 X1 몇 점 하니까 75점. 2번 성적 몇 점? 우리 80점. 3번 우리가 어떻게 65점 이렇게 쭉쭉 이야기한대, 그죠? 10번까지만 쭉쭉 우리가 평균을 내보겠다. 점수를 물어보겠다, 그죠? 10명만 뽑아냈다. 이 10명을 뭐라 그러냐? 표본의 크기라죠. 10명. 자, 10명을 끄집어내가지고 얘들을 우리가 다 더해서 요걸 얼마나 평균 내려면 어떻게 돼? 10으로 나눠줘야 되죠. 맞죠? 그죠? 요게 뭐다? 10명을 평균 낸 거죠. 맞죠? 그래서 요 10명이란 표본의 평균이래. 그죠? 그래서 얘를, 요걸 우리가 X바란다. 전체 학생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우리 10명에 대해서만 했다. 요걸 10명에 대한 표본 평균이라죠. 요걸 표본 평균, 표본. 10명이란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가 낸 요 놈을 표본 평균이라 그래요. 자, 그랬더니, 자, 그러면 1반에서도 10명, 2반에서도 10명, 3반에서도 10명, 10반까지 있대요. 걔들을 다 우리가 표본 평균을 내볼게요. 맞죠? 그럼 걔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표본 평균들, 1반에 우리가 표본 평균, 2반에 표본 평균, 반이 뭐 5반 정도 할까요? 10반 하고, 2반에 표본 평균, 10반 합시다. 3반에 표본 평균. 그러면 요걸 가지고 너무 또 10반 하니까 또 헷갈릴 것 같아요. 5반까지 있다 봅시다. 5반까지 우리가 요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또 요걸 또 평균 내죠. 얘를 뭐라 그래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그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 했는 놈을 또 평균했으니까 expectation 이렇게 쓴다. 이래 해봤더니 실제보다 얘는 정교성 평균에 똑같더라. 실제 여러분 증명해 보시면 돼. 요거는 우리가 실제 평균과 똑같구나. 요런 우리가 결론이 나온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것은 실제 평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요 놈을 우리가 뭐다? 모평균이라 그래요.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또 평균은 얘는 실제 평균, 모평균. 모평균이랑 우리가 똑같더라. 됩니까? 그럼 두 번째 우리 여기서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우리가 모 분산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분산이. 퍼진 정도가. 작죠. 왜냐면 평균되게 예를 들어서 반에서 못하는 놈들은 보면 뭐 30점짜리도 있고 엉망진창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것들 뭐가 평균들끼리 비교하니까 점수차가 많이 나요? 적게 나요? 그러니까 분산이 적다. 원래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간다. 원래 우리가 이 평균 얘의 분산이 이렇다면 요거 우리가
표본들의 우리가 분산 흩어진 정도는 아마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모였겠다. 어쨌든 더 적어진다는 사실. 얼마만큼 적어지느냐. 얘 크기만큼. 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 우리가 점점 실제 평균을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반화시켜 표현하면 얼마만큼 적어지는데 수치적으로 만약에 n반까지 있다. n반까지 끄집어내서 얘는 어떻게 n의 제곱분의 1에다가 bx n분의 1 n 제곱해라. 이만큼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이거 수치적인 거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반비례 안에 많이 끄집어내면 낼수록 맞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두 명씩 하는 것보다도 맞죠? 100명 끄집어내는 게 더 실제 평균대에 가까워지죠. 맞죠? 한 놈 100점이고 한 점 빵점 맞대. 그럼 어떻게 되고? 그럼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분산이란 걸 이 집단들 많이 끄집어내는 것의 반비례 안에 요 정도만 아시면 된다. 따라서 고로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얘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뭘까요? 얘는 당연히 뭐예요? 루트 뭐예요? n분의 뭘까요?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들이 바뀌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G는 이 표준편 그러면 요것들의 G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그럼 우리가 요 놈이 확률 변수 우리가 xbar을 따를 때 얘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평균이 뭘까요? 평균은 원래 평균과 똑같아요. 그죠? 맞죠? 그죠? 분사만 바뀌고 분사는 뭐예요?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에 우리가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요 표본 평균도 우리가 결국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시키면 뭐가 되고 이 분모이 뭐가 되고 요게 표준 편차 역할을 하니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변수가 x바니까 요렇게 바뀌겠죠. 이해되죠? 이거 바뀐 거예요. 맞죠? 변수 자체가 표본 평균 이 변수 자체가 그곳에 우리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됐고 평균은 따져보니까 해보니까 원래 평균이니까 똑같더라. 그건 직접 여러분 해보셔도 충분히 됩니다. 저렇게 바뀌어가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무방하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기출문제 중심으로 봅시다. 일단은 89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79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897번이요. 897번.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우리 실제 정규 요성을 모집단 그래요. 모집단. 근데 10명씩 끄집어낸 걸 우리 표본이라고. 그죠? 맞죠?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했다. 이랬을 때 이 표본 평균의 범위가 뭐다? 잠깐만 그래서 써봅시다. 우리는 뭘 따른다? 확률 변수가 x가 아니라 x바를 따른대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정규 분포, 우리 정상적이라면 요 놈의 평균은 뭘까 될까요? 평균은 원래 모평균과 똑같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 변수 x를 따른 분포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평균이 15고 표준 편차가 3이래요. 맞죠? 그럼 표본 평균, 확률 변수가, 자,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 x바를 따르는 것은 평균은 얘랑 똑같아. 그죠?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나요? 표본의 크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었죠. 맞죠? 루트 n은 루트 9분의 뭐예요? 루트 9의 제곱에다가 3에 맞죠? 이것의 제곱이 1이 되죠. 맞죠? 얘는 결론이 1이다 이거죠.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우리가 표본 평균의 우리가 분포는 요렇게 된다는데 평균은 15로 똑같고 표준 편차가 1이 된대요. 그죠? 됐죠? 요렇게 가네. 그 다음 그대로 좀 작업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률 이 표본 평균이 어디까지다? 13보다 크거나 같고 우리가 1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그대로 G 쓰시면 되지. G는 요거 그대로
1 들어가시고 X바하고 원래 평균이 뭐였나요? 15죠. 됐죠? 그대로 써지. 이거는 뭐 이해하고 자식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G의 범위는 어떻게 G를? 요 그대로 송송 대입시키면 송송 대입시키면 G는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같고 뭐보다 적거나같다? 1보다 적거나같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보니 이렇게 됐는데 요놈의 G가 제로가 됐고 뭐예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이거죠. 맞지? 1까지 이렇게 됐답니다. 마이너스 2에서 옳지. 그럼 어떻게 대칭이니까 우리는 뭐 요놈의 두 넓이를 우리가 더하면 된다. 어떻게? 0에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0에서 2까지는 똑같죠. 그죠? 맞죠? 그 요놈의 확률 얼마 되나요? 0. 얼마? 옳지. 여기 0.4772가 되고 요놈은 0. 얼마요? 3413 두 개 더해보니 어떻게 되니까? 나오죠? 0. 얼마요? 8185 뭐 그런 것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거 문제. 그 다음 봅시다. 900번. 어우, 야, 이거 뭐, 우리가 또, 이거는 또 지방직 이런 게 또 나오네. 이 지방직도 이런 거 너무 이제 머리 아픈. 문제 읽다가 시간 나가죠. 맞죠? 예? 이제 포인트를 뭘로 잡을 것인가. 사실상 숫자마다 끄집어내. 이런 문제 복잡했을 때는. 그러니까 900번을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걸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실제 시험에를 지고 다 어떻게 다 읽어요, 그냥. 자, 900번을 보시면, 자, A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주민의 몸무게 평균, 이건 뭐 평균이죠? 그죠? 뭐,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주민의 몸무게 평균이 61kg, 표준 편차가 18kg다. 얘는 모평균에 대한 우리가, 모평균이고, 이것도 모표준 편차죠. 맞죠? 그럼 일단 써요, 이건, 이런 거는. 그걸 우리가 주민들의 몸무게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를 따르는 우리 분포는 평균이 얼마요? 61요? 61이 됐죠? 61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8이래. 맞죠? 18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바꾸자 이거죠. 뭐 이때 이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탑승한 사람의 몸무게의 합이 630kg를 초과하면 운행이 되지 않는다. 1층에서 이 엘리베이터의 임의로 주민 9명이 함께 탑승할 때 이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확률을 주어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자 그러면 9명이 뭡니까? 표본이죠. 맞죠? 자 그러면 9명에 대해서 그럼 확률에서 바뀌어지죠. 이 9명 표본 평균에 대한 우리가 이걸 바꿔줘야 되죠. 이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9명 어떻게 돼요? 평균이 어떻게 돼요? 자 봅시다. 일단은 우리 630명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맞죠? 이 9명을 함께 탑승했을 때 그러면 이건 뭐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데 변수를 이제 뭘로 바꿀 것이냐 한 사람당 바꿀 것이냐 일단 바꿔봐야 되죠. 자 그러면 9명일 때 저 630kg다. 630kg를 합성하면 어떤지 뭐 애도 탈 수 있고 어른도 탈 수 있고 하잖아요. 맞죠? 그럼 9명을 가지고 평균 내면 어떻게 돼요? 몇 킬로요? 70kg 맞죠? 요놈이 70kg가 평균이 되나 맞죠? 바뀌었죠. 맞죠? 걔들 평균 내는 거니까 이제 표본 평균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산은 어떻게 된대요? 뭐요? 9분의 뭐가 돼요? 그러니까 루트 9분의 뭐가 됩니까? 18의 제곱되죠. 맞죠? 그죠? 얘는 그 뭐다 다 했으면 요거는 3분의 18의 제곱이니 6의 제곱이 되더라. 됐죠? 왜요? 근데 왜 그 평균이 달라졌어요? 평균이 달라진다고요? 이제 표본 평균, 잠깐. 이거 잘못했어요. 평균은 안 바뀌죠. 맞죠? 평균은 안 바뀌, 평균은 우리가 61인데, 자, 봅시다. 61인데, 옳죠. 61 그대로 씁시다. 그죠? 맞죠? 평균. 안 바뀌었죠? 제가 실수했어요. 그럼 얘가 맞죠? 분산 바뀌죠? 어떻게 해요? 분산 아까 뭐 했나요, 그러면?
6의 제곱되죠. 6의 제곱대 왜 6의 제곱이 됐냐? 얘는 어떻게 해요? 9분의 얼마요? 18의 제곱이죠. 맞죠? 그죠? 그랬으니까 맞잖아요. 6의 제 표준 편차가 6이었어요. 그죠? 맞죠? 그럼 우리는 뭘 한다? 이 표본 평균 가지고 보는 거죠. 맞죠?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 보는데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G를 써야 되는데 자, 표준 편차 그럼 얘는 6으로 바뀌었고요. 확률 변수가 X바입니다. X바인데 요 놈의 실제 모평균은 61 됐죠. 맞죠? 그럼 X바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표본 평균이죠. 맞죠? 그럼 뭐 이상 되면 얘가 엘리베이터를 정지합니까? 630km가 초과하면 맞죠? 그럼 얘는 평균적으로 몇 킬로 이상이, 한 사람당 몇 킬로 이상이 되면은 얘가 운행이 정지되나요? 70km 이상이면 그렇게 되네. 아,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해주면 된다? 요 놈이, 즉, P가, 확률 변수 X바가 뭐 이상이다? 70km 이상이면은 운행이 정지돼. 이해되죠? 절차, 이건 절차예요, 절차. 맞죠? 따라서 그럼 G는 뭐 이상이다? 뭐,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운행이 정지되네. 됐죠? 다 됐네. 그래서 우리 표준 정기 분포표를 쑥 그리보면은 당연히 1.5의 값은 줬을 겁니다. 1.5가 여기까지예요. 그럼 1.5까지 확률이 얼마가 되나요, 여기에? 얼마 됐습니까, 그게? 0.433이죠, 맞죠? 0.4332니 운행이 정지된 것은 1.5에서니까 이거 확률이죠, 맞죠? 0.5에서 오른쪽 0.5니까 0.5에서 얼마? 0.4332를 빼주니 얼마예요? 0. 얼마요? 0.668. 6.8%. 왜요? G가 1.5 이상이 되면 운행이 정지되잖아요. 1.5가 되니까 문제 뭐요?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엘리베이터 정상적으로 운행될 확률은 여기 안에 여기 들어가면 되죠. 여기 맞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 1.5 이하면 되죠. 맞죠? 아무도 안 타도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이건 정상적으로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경우는 어떻게? 이전체죠. 맞죠? 이전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에다가 여기까지 확률에다 뭘 돼요? 요거 0.5 더해주면 주면 되죠. 잘못 계산했네. 여기다가 뭘 정한다? 0.5를 더해주면 0. 얼마? 9332가 되더라. 됩니까? 정상적으로. 운행 안 될 건데 바꿨네. 정상적인 거. 뭐 잘못됐어요? 네. 저거 그러면 네. 그 정상적이 되려면 네. X가 7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요. 작거나 같아야지. 옳지. 그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내가 잘못 썼어요. 정상적으로 운행되려면 7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따라서 뭐다? 1.5 이하이면 된다. 왜? 아무도 안 타도 되잖아요. 맞죠? 그죠? 어린애 한 명 타도 되고 어쨌거나. 예? 그러니까 요거 이하면은 된다. 그래서 요것들 확률은 요거는 하게 돼. 요거. 0에서 1.5까지 합에다가 대칭이니까 0.5를 더하면은 그놈의 확률이 0.9332가 되더라. 됐습니까? 되죠?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모평균의 추정 들어갑시다. 모평균의 추정. 이해되죠? 그럼 얘 이해하죠. 그냥 그대로 그냥 절차만 따박따박 해요. 그냥.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통계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자체가 좀 무리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니까 통계학자들이 수십만 번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행했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이해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 그죠? 자, 모평균의 추정을 한번 봅시다.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은 실제 평균이죠. 맞죠? 표본 평균을 통해서 우리가 모평균을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내 구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모평균
우리 신뢰도. 여기서 우리가 신뢰도가 뭐냐? 신뢰도가 나오죠. 이 신뢰도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신뢰도는 뭐다? 95%와 99%의 신뢰도라는 게 우리가 통계학에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게 아니라 주로 이거는 어디서 많이 나오면 우리가 선거철에 많이 나와요. 막 이렇게 뭐 당마다 지지를 하잖아. 누구 대통령 이번에 뭐. 그래서 막 이거 한국을 리서치해서 막 조사한다 이거지. 조사해봤더니 우리가 뭐 그 누구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이 뭐 44점 몇 프로 나왔다. 그걸 가지고 표준 편차 뭐 표준 오차 뭐라 그래요. 뭐 95%라든지 뭐 좌우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5%다. 5% 내로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할 자기들이 추정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뭐 SBS나 MBC나 KBS랑 서로 경쟁을 한다 이거지. 경쟁을 했더니 자 요게 SBS고 요게 예를 들어서 뭐 공영방송 KBS라 봅시다 어쨌거나. 그럼 요게 95%라는 건 이제 특정 후보가 우리는 얘가 지지율이 41%에서 43% 정도에서 우리가 나올 거다. 그런데 요 KBS는 좀 실수하기 싫어서 뭐 40%에서 45%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겠느냐 실제 득표율이. 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비교하면 얘는 정보가 좀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니까 이 구간을 넓게 잡으면 돼 그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막 투표를 100번 했을 때 자 특정 우리가 모집단 우리 어떤 표본 집단을 우리 표본을 추출해서 그래서 뭐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100번을 했다면 100번을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마다 1000명씩 해서 그러면 얘는 99번이 요 구간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95번이 요 구간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꼭 좋다라고 말을 못한다 이거지. 얘는 우리는 5%의 위험률은 감소하지만 우리의 정보는 저기 있으니까 이 정도로 나올 것이다. 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신뢰권을 이렇게 정해놓는 거. 그러니까 이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의미지. 그러면 실제 그럼 우리가 뭐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실제 선거 투표를 해봐야 되죠, 맞죠? 그럼 대충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얘는 우리가 41%에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43% 요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실제 우리가 지지율이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한 거 신뢰도를 추정하는데 그러면 우리 모평균을 추정하면서 95%는 95%의 그 신뢰 구간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건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제 평균으로 바꾼다면 비율이 아니라 얘는 우리가 추출했는 것에서 적게는 요만큼 어떤 루트에 n분의 시그마 해주고 여기에 뭘 해주느냐 요게 1.96이라 요걸 신뢰 계수라고 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통계학에서 만드는 신뢰인 거. 간혹 선진국에서 2라고도 해요. 계산하기 급할 때는 2로 써도 무방하다. 실제로 별반 차이 안 난다. 요 사이에 우리가 존재할 것이다. 많게는 요 정도의 우리가 득표율이 나올 것이다. 지지율이. 그 다음 99%라는 것은 구간을 좀 더 넓혔죠. 맞죠? 구간을 좀 널널하게 잡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표본보다 적게는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고요. 그 다음에 많게는 우리가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 다 주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이걸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우리는 이거를 알아셔야 된다. 표본 평균과 평균의 차는 얘는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물론 얘는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표본 평균과 평균의 차가 뭐보다 적거나 같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표본 평균과 평균의 차가 뭐보다 적거나 같다? 2.58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를 우리가 요렇게 쓴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K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K는 우리가 신뢰 계수입니다. 신뢰 계수. 신뢰 계수가 뭔데요? 얘는 우리가 95%의 추정에서는 신뢰 계수가 우리가 1.96이라고 쓰고요. 이건 주어집니다. 99%에서는 뭐냐? 이 신뢰 계수가 2.58 이렇게 쓴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문제 잘 안 나와요. 실제 뭐 문제가 뭐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일단 봅시다. 그 중요한 건 간혹 나오는 것은 그럼 뭐냐? 우리가 여기 이게 우리가 차고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우리가 구간의 길이 혹은 뭐다? 폭이라고 하죠. 전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95%일 때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죠. 여기까지가. 그죠? 요 길이. 요 길이 어떻게 해요? 길이는. 요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어떻게?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그죠? 얘는 요게 실내 구간의 길이다. 혹은 폭이라 그래요. 얘는 맞죠?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냐? 실내 구간의 우리가 구간의 길이 또는 폭이라고 하는데 99%일 때는 얘 어떻게 2 곱하기 뭐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2.58이니 1.96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나중에 주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따라서 실내 구간의 길이 폭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얘는 이렇게 쓴다면 실내 2k 배의 루트 n분의 우리가 시그마 이렇게 쓴다는 거죠. 여기서 k가 뭐다? 실내 계수라고 합니다. 실내 계수. 실내 계수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된다. 더 이상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 야, 그 정도 되는 거 문제 한번 볼게요. 예, 문제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봅시다. 그냥 딴 거 보면 G란 게. 자, 봅시다. 자, 90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901번에 보시면 어느 모집단의 분포는 모평균 n과 모분산 36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평균의 모수를 우리가 x라고 했다면 실제 우리가 901번에 얘가 우리 정상이 x라고 했을 때 x를 따른 우리가 분산은 모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36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그죠? 자, 됐고요. 그러면 이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100개의 표본 평균이 73이었다. 표본 평균이 73이었대요. 자, 그럼 이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은 자, 100개를 추출, 100개 맞죠? 자, 그 100개를 추출했는데 표본 평균이 100명을 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100개를 가지고 73했대. 그럼 얘가 그럼 실제 평균이 어디쯤 존재하겠느냐를 95%의 신뢰도로 한번 추정해봐라. 그 신뢰 구간이 어디쯤 있겠느냐 이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모평균을 안 줬죠. 그죠? 맞죠? 표본 평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반에 10명 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얘들 수학성적 평균 76점이었더라. 그럼 실제 평균은 어디쯤 존재할까? 라는 걸 95%로 해봐라 이거지. 그럼 95%니까 그럼 실제 평균은 요사이 존재 95%로 추정하니 이 표본 평균보다 적게는 어떻게? 거기서 95%니까 이거 G를 2라 썼죠. 그게 신뢰 계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G가 2보다 그게 1.96이 아니라 엄밀하게 1.96이에요. 1.96인데 그거 2라 썼네요. 2가 됐고 G가 루트 몇 명이에요? 100이죠. 100분의 모표준 편적 6이니까 6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거기서 G가 뭐예요? G가 줬는 게 얘가 2보다 적거나 같다가 이 확률이 뭐라고 줬냐면 얘가 뭐예요? 0.95라 이 말입니다.
0.95란 말은 요 실내 개수가 2를 의미하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95%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실제 평균을 우리가 추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많게는 우리가 2 곱하기 뭐다 루트 100분의 우리가 6 요 사이에 존재하겠네. 그럼 표본 평균 얼마 있습니까? 그럼 다 계산해 보면 되죠. 표본 평균 얼마 있나요? 표본 평균 70 얼마요? 73. 73이고 73. 다 계산하니까 어떻게? 그럼 실제 모평균은 어디 사이에 존재하나요? 요거는 계산 10이고, 5고, 계산 좀 더럽네요. 그죠? 얼마예요? 1.2 나와요? 그럼 1.2면 73 빼기 1.2 하면 어떻게 돼요? 71. 얼마? 8. 보다 크거나 같고 1.2 하니까 뭐예요? 74.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됩니까? 뭐 그거 찾으면 되잖아. 그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3번 되네요. 뭐 이런 것이면 이런 거. 응? 돼요. 되죠. 물론 참고로 아까 우리 잠깐 봅시다. 우리가 자 표본 우리가 평균에서 우리가 G라는 것은 루트 n분의 시그마에 x바 마이너스 뭐예요? m 이렇게 됐죠,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자 우리가 x바 마이너스 m이라는 것을 한번 따져볼게요, 그죠, 맞죠? x바 마이너스 m을 한번 보자고요. x바 마이너스 m이 아까 뭐였나요, 이게? 어떻게 해요? k에 맞죠? 루트 n분의 우리가 시그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우리 따져봅시다, 여기서. 그러면 x바 마이너스 m이라는 걸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보면은 x바 마이너스 m이라는 건 어떻게 되나요? g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맞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 요거에다 절대값 세웠죠, 맞죠? 절대값 세우면 어떻게 절대값 세우면 여기 절대값 세우는 거죠, 맞죠? 됐죠? 절대값 세우면 어떻게 요게 밖으로 튀어나오죠, 맞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어떻게 양수니까 맞죠? 이 g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한 거 내가 이제 뭐 장황 설명하고 이걸 설명하려는데 요것이 나중에 보니까 얘가 K를 의미하네. 결론 따져보니까 실내 개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아시겠어요? 예. 그건 여러분들 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충분히 다 나올 거니까. 어쨌든, 제가 실내 개수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된다. 그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더 봅시다. 또. 자, 903번도 볼게요. 잠깐만. 어느 공장이 생산 골프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강철을 바닥에 떨어졌을 때, 뭐 쭉 읽어 나옵시다. 골프공이 64개 튀어오른 높이를 측정하였더니 평균이 180cm인지 모르겠어요. 180cm인지 표준 편차가 16이었다. 자, 그럼 일단 봅시다. 그대로 씁시다.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64개를 추출했죠, 맞죠? 그죠? 64개를 추출했는데 원래는 잘 몰라요, 얘가.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얘가 평균을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런데 요 놈의 평균이 근데 실제 모평균은 똑같죠? 맞잖아요. 자, x바에 대한 우리가 몇 개 끄집어냈습니까? 몇 개? 64개 추출했죠, 맞죠? 64개 추출한 것이 우리 평균이 얼마? 180이고, 맞죠? 그 다음 뭡니까, 여기에? 표준 편차가 16이었어, 맞죠? 얘는 원래 얘였잖아요. 평균 얘나 똑같죠. 루트 n분의 64분의 얼마요? 루트 64분의 시그마의 요놈의 전체 제곱이죠. 맞죠? 그죠? 원래 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자, 일단 써줘. 그럼 표준 편차가 16에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원래 얘는. 우리가 모평균 실제 몰라요. 얘는 우리가 표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자 봅시다. 그대로. 그럼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골프공 전체의 티오른 높이의 모평균을 그럼 실제 모평균은 어느 정도의 구간에 있겠느냐? 얘를 우리가 180개 끄죠. 잠깐만. 자, 이게 아니지. 요거 현재 요거는 중요. 실제 근데 얘가 180이 나왔대. 180이 나왔대요. 여기 좀 헷갈리는 게 이거하고 이거 똑같지 않나? 근데 현재 그게 아니라 얘들을 우리 표본 평균 64개를 평균 낸 게 180cm가 나왔다 이거지. 그럼 실제 평균은 어디쯤 있겠느냐? 실제 평균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64개만 딱 꺼내가 한번 시행해 봤더니 얘가 180cm 됐네. 그럼 뭐 수백 번, 수만 번 시행했으면 실제 얘가 만약에 실제 모평균과 똑같겠죠. 근데 한 번만 딱 해봤다 이거지. 그럼 실제 평균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럼 95%면 추정해봐라. 실제 평균은 어디쯤 존재하겠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대로 쓰시면 되잖아. 뭐 95%니까 x바 마이너스 95%니까 1.96 주어졌죠. 1.96 맞죠? 0에서 1.96이 0.4750이니까 절대값 g가 1.96보다 적거나 같은 것은 95죠. 맞죠? 아까는 2로 썼다가 지금 얘는 1.96으로 썼네요. 그래서 그 다음 1.96 해주고 몇 개요? 64개를 끄집어냈나요? 얼마요? 이게 16이니까 바로 쓰면 되지. 맞죠? 64개에다가 이건 뭐 표준 편차가 뭐 표준 편차니까 얘는 바로 잠깐 여기서 64개를 끄집어냈더니 잠깐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요 문제 좀 주의해야 됩니다. 표준 편차가 16이었어요. 맞죠? 16이었고 이 공장에서 이런 게 잘 문제가 잘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잠깐 볼게요. 잘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에 실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건 뭐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네요. 16이 되고 그러면은 요게 m이 되고 x바하고 플러스 얘는 95%니까 1.96 곱하기 16 사이 있겠네요. 요 놈이 180이죠. 맞죠? 180 대해서 계산해 보세요. 계산. 180을 대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1.96 곱하기 16 하니까 어떻게 되니까요? 그래서 자연수에 또 개수를 모르네. 계산기 써보면 계산기 써보면. 얼마요? 요게 31.36 나와요? 31.36. 어제 31.36에 180에서 31.36 빼니까 어떻게 해요? 148.64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얼마예요? 그는 31. 하니까 31.36을 더하니까 얼마예요? 211. 얼마요? 36 되죠. 그럼 이거 뭐 자연수만 따지면 이거 정수의 개수니까 맞죠? 자연수가 뭐부터 149부터 시작하면 되죠. 맞죠? m은 149보다 크거나 나왔고 뭐보다 적거나 같다? 211보다 적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죠. 맞죠? 요 사이에 자연수 개수 해볼까요? 얼마요? 211 빼기 뭐예요? 등호 둘 다 붙으면 149에다가 뭐 대줘요? 플러스 1하죠. 맞죠? 이런 답 없죠? 그래서 여긴 조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통계학에서는 우리 주의해야 될 게 자칫 실수할 게 거기서 주어진 이 16이라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이 16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계학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개수가 적을 때는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때 사실 이건 많이 틀려요. 대부분 굉장히 많이 틀렸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 주의해야 되게 원래 이러면 주의해서는 우리가 표본의 개수가 표본의 개수가 작을 때 표본의 개수 하지 말고 그냥 보통 이런 게 많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모 표준 편차와 우리가 표본 표준 편차를 동일하게 쓴다, 그지?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 표본 평균의 분산과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산과 확률 변수의 x의 분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렇게 쓰지, 통계학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표준 편차가 16이었지만, 실제 몇 개를 끄지만, 실제는 우리가 얘를 이렇게 써야 돼요.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를 우리가 여기는 이렇게 쓰겠지만, 우리가 적어줄 때는 얘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루트 64분의 16으로 적어줘야지 된다, 이거죠. 이거 주의하시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주의하시면. 여기서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다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바로 이걸 가지고 아마 바로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래, 통계학에서 그래 쓰면 안 된다. 이제 그거를, 그 룰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표본이 크기가 이제 저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쓴 게 정말 X바라는 것은, 실제 평균은 어디서 있느냐. X바가 얼마야? 180이 맞죠? 180 빼기 뭐다? 우리가 얼마야? 95%니까 1.96. 1.96 곱하기 루트에 얼마? 64분의 16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 플러스 180 플러스 1.96에 루트 64분의 16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뭐 거의 대부분 다 틀려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8이죠. 2가 되죠. 맞죠? 그럼 180 빼기 뭐다? 1.96 곱하기 2. 1.96 곱하기 2. 이거가 2로 쓰다 무방할 거예요. 2로 쓰면. 2로 쓰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180에다가 플러스 얼마? 1.96 곱하기 2. 2로 계산해 볼까? 이러면 4가 되고, 180이니까 180 얼마? 76이고, 2로 계산한다면, 그 다음에 요 2로 계산한다면 180에다가 2니까 184가 되겠네요. 그럼 170 여기서 좀 정확하게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요 계산하기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얼마 나왔어? 1.96 곱하기 2 하면 3.92 나오죠. 맞죠? 3.92 나오니까 얼마 돼요? 3.92 나오니까 160 얼마? 176. 얼마? 얼마요? 028? 08. 얘는 어떻게 해? 뭐가 틀렸어요? 그래, 177 아니야. 그래, 내가 그 2로 한번 얘를 2로 계산해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177보다 크거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 아까 3점 얼마 하니까 얼마예요? 180 얼마예요? 180, 아까 3점 뭐라 그랬어요? 183점, 어떻게 184이네. 184이죠, 맞죠? 183. 자, 계산하면 얼마 돼요? 빼니까 6 더 7이 되네, 맞죠? 개수는 맞죠? 정수 개수 맞죠? 자연수 개수? 그래서 답이 7이 된다. 그럼 요 문제는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주어진 표본 표준 편차를 자칫 우리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얘를 모표준 편차로 우리가 취급해 줘야 된다. 그걸 주의하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사실 이런 문제 나오죠. 골치 아파지네, 이런 문제. 숫자가 더럽죠, 맞죠? 뭐 이런 문제 막 이게 밑에 똑같은 거 밑에도. 자, 밑에 똑같은 문제 똑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뭐, 요 밑에를 풀 건지, 904번을 풀 건지, 905번을 풀까요? 904번을 풀까요? 선택하세요. 어느 거요? 903번 풀까요? 903번 풀어봅시다. 90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범죄 연구기관에서 어떤 특정 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피해 여부를 조사하였다. 임의로 100명을 표본 추출한 결과, 사실 100명 가는 게 많은 게 아니죠. 표본 자체가. 그죠? 뭐 한 도시에 어떤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는데 병명이란 거 그지한지 표본이 크기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표본 추출한 결과 피해자의 평균이 220이고 표준 편차가 50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얘를 모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얘를 뭐로 취급하래요? 모표준 편차로 취급하셔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때 그러면은 실제로 모평균을 한번 추정해보자. 그대로 씁시다. 이제 바로 씁시다. 이제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모평균은 어디서 했냐? 표본평균 주어졌죠? 표본평균 얼마나요? 220 맞죠? 220에서 빼기를 뭐 몇 프로? 95%니까 1.96 줬네요. 하가 이뤄주면 되는데 왜 1.96을 쌩 난리를 치게 만들어? 이러면 이제 욕 막대로 먹는 거야. 이거는 완전 뭐 시험이 아니라 2014년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산수로 사는 골탕 먹는 산수로. 응? 연산으로 연산. 그러니까 1.96 해보면 1.96에다가 또 무식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겠지. 저때가 정권이 무슨 정권이냐? 2014년에 누구 정권? 이명박? 명박이에요? 아, 그 박근혜야? 누군지 몰라. 아이씨, 관심도 없어, 그냥. 자,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는 몇 명, 100명이죠? 루트 100에다가 100분의 얼마예요?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를 취급하라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50이라 쓰세요. 220 플러스 1.96의 루트 100분의 50이다. 뭐 계산 똑같죠? 아까 했으면 되죠. 결국 뭐다? 요거 10이니까 2가 되죠. 맞죠? 5가 되네? 그럼 220 빼기 1.96 곱하기 5. 이건 뭐 산수 계산하시면 되잖아. 220이고 플러스 1.96 곱하기 5.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죠? 맞잖아요.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뭐 별거 없잖아. 근데 이거 공무시험 칠 때 계산기 써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완전 산수문. 이거 산수로 골탕 먹인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하면 욕은 이제, 유튜브에 또 욕 막 한다. 욕 넣어서 숫자 막 넣고 하죠. 이따위로 출제니, 많이 등등. 됐습니까? 네, 요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사실상 문제가 나온 게 거의 전무합니다. 사실 안 해줘도 되는데 일단 봅시다. 문제는 뭐냐. 표본 비율의 분포다. 이거는 그냥 말로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그냥 굳이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모평균이 있어, 모비율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모평균이 있고 표본평균이 있고, 모비율이 있으면 또 표본비율도 있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비율에 보면 표본비율 봅시다. 비율의 우리가 분포. 이것의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시청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뭘 제일 많이 봐요? 지난번에 보니까 밥 잘 사주는 누나인가 뭐신가 봐요.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에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파트 어느 특정한 한 아파트 조사해봤더니, 한 40% 그래 보더라. 응?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시청률이 40%는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실제 다 조사해봐 줘야 되잖아. 똑같다, 그지?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그럼 우리에서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 요게 우리가 모비율이라면, 표본 비율은 얘가 P 햇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알아서 쓰셔야 돼요. 그냥 이거는 표본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그럼 이걸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모비율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모비율의 추정. 그럼 여기서 모비율의 추정, 모비율의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 그럼 실제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똑같이 첫 번째보다 95% 우리가 추정하면 실내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단지 뭐가 바뀌냐? 그럼 우리 실제 비율은 표본 비율보다 적게는 똑같이 1.96 우리가 실내 계속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루트에 얘가 뭐가 되냐? m분의 p의 햇 1 마이너스 p 햇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이렇게 아시겠어요? 실제 비율은 이사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죠. 표본 비율에다가 많게는 크게는 1.96의 루트에 우리가 m분의 우리가 p의 햇 1 마이너스 p의 햇 이렇게 쓴답니다. 마찬가지로 99% 추정은 99%의 우리가 추정 어떻게 되냐? 뭐까지 이거만 바꾸면 돼. 실내 계산 바꾸면 되잖아요. p 햇에다가 마이너스 2.58 루트 m분의 p 햇
1 마이너스 P햇. 이렇게. 그 다음에 P햇에다가 우리가 표본 비율에다가 2.58. 2.58 해주고, 이렇게. 이거예요, 그냥. 이거 딴 거 없어, 그냥. 그대로 똑같아. 단지 얘들만. 얘만 바뀌, 얘만. 그러니까 얘가 뭐냐, 표준 편차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지. 단지 바뀌었으니까. 예? 문제 하나 봅시다. 문제 기출 문제 나온 게 없어요, 실제로. 기출 문제 나온 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어느 거 볼까요? 좀 계산 좀 간단한 거 없냐? 계산이 지지분해가지고. 한번 보자. 뭐를 푸는 게 나을까요? 908번은 풀어요. 909번은 풀어요. 다 여기 문제 다 연결되면 저거를 연결하는 건데, 일단 봅시다. 문제. 909번 한번 봅시다. 일단 어느 음악 동아리에서 금년에도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초대받은 사람 중 실제 참석자 비율은 0.5라고 한다.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 100명을 임의로 추출하였을 때 참석자의 비율이 0.43이고 0.56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보자. 뭐냐면 뭔 말이면 이거는 이거예요, 그냥. 단지 변수가 확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가 따지면 뭔 참석자를 따졌을 때 우리가 본다면 실제 참석자 비율 0.5가 뭐예요? 모평균은 똑같죠? 그 모평균 역할을 한다 이거죠, 맞죠? 참석률을 보니까 그죠, 맞죠? 초대받은 사람 100명을 임의로 추출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얘를 추정해 그지 말하자면 굳이 쓴다면 얘는 이거죠, 여기서. 확률 변수 P에 따르면 P에 따랐을 때 얘가 뭐예요? 0.5죠, 맞죠? 그죠? 0.5라 이거죠, 맞죠? 됩니까? 이건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표준 편차 우리가 시그마를 일단 가정해 봅시다, 야, 시그마. 요거. 응?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참석자의 비율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0.5래요. 그럼 100명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참석자 비율은 우리가 100명을 추출했으니까 그러면 비율이 0.3. 얘가 100명을 가졌으니까 얘의 비율이 어디서? 이걸 이렇게 쓰니까 좀 그러네. 애매하네. 확률 변수 X를 보고 이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네. 자, 실제 참석자를 X를 합시다. X할 때 얘들은 이제 비율이 돼, 그지? 100명을 추출했을 때 우리가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추정하지, 그렇지? 했을 때 얘 비율이 뭐다? 0.43에서 0.56 이하일 확률이 돼, 맞죠? 0.43에서 그러니까 0.43에서 0.56 이하일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다면 그대로 씁시다. 우리 G는 뭐 쓴다? G는 어떻게 해요? 루트 n분의 우리가 시그마 원래는 이게 맞죠? 표본 평균을 이렇게 썼죠, 맞죠? 됩니까? 그죠? 근데 얘가 바뀌었죠. 뭘로 바뀌어요, 얘가 우리 뭘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이게? 아까 썼던 거 있잖아요.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얘가 아까 뭘로 이제 우리가 비율로 넘어왔을 때 얘가 뭘로 바뀝니까? n분의 뭐예요? P의 햇에다가 1 마이너스 P 햇으로 바뀐다 이거죠, 맞죠? 그죠? 실제 얘는 우리가 P 햇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죠, 맞죠? 얘가 요게 실제는 P 햇이다 이거 실제로 다 따져봤을 때 이제 변수를 제가 일부러 헷갈리니까 이래 해놨는데 그럼 M 얼마야? M은 0.5죠, 맞죠? 0.5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 얘는 얘 범위가 어떻게? 요 사이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N 몇 명 추출해서 몇 명? 100명 상대였죠, 맞죠? 100명이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분모는? 얘는 얼마? 얘는 10이죠, 맞죠? 10분의 뭐가 돼요? PS를 몰랐습니까? 자, PS 아니다. 이걸 가면 이래 쓰는 게 아니고, 잠깐만.
여기 저 공식이, 요 공식이 G를 이렇게 바뀌고 G는, 우리 여기 G는, 이제 뒤에 추정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정상적인 G는 루트 M분의 시그마에 우리가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갔는데, 여기 G는 뭘로 바뀌느냐, 이 G가.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좀 그래. 뒤에 가면 이거하고 완전 또 뭐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여기는 이렇게 씁니다. 얘는 이 문제에서는 루트의 100분의, 자, 요렇게. 100분의 뭐다? 얘 얼마예요? 표준표 입자니까 실제 참석자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0.5죠, 맞죠? 0.5죠. 0.5 곱하기 1 마이너스 0.5다. P-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P-이고 얘가 0.5다. 이렇게 이제 써준다 이거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P에서의 범위가, 여기서 P에서의 범위가 어떻게? P에서의 범위가 100몇 거지 얼마? 0.43에서 뭐보다 커놨다? 0.56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랍니다. 아니, 좀 문제가 좀 지지분하게 그래. 이 단원 자체가. 어쨌든 그럼 G의 범위가 어떻게 G가? 써주는 그 G의 범위가 어떻게 되네요? 계산도 좀 지지분할 뿐더러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면 0.43 집어넣으면 0.43. 마이너스 0.07이고 분모가 뭐가 돼요? 계산하기 정말 싫네. 짜증나는 거지, 맞죠? 분모는 10분의 0.5가 되죠, 맞죠? 10분의 0.5가 얼마예요? 계산 나 잘 몰라. 얼마? 10분의 0.5. 분모는 10분의 0.5 맞잖아요. 0.5의 제곱이니까 바꿀 거지만 0.5잖아요, 그죠? 바꿔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10분의 0.5 맞죠? 얼마 돼요? 100분의 얼마? 10분의 5니까 100분의 5가 되네, 맞죠? 20분의 1이죠? 20분의 1은 얼마 돼요? 0.05가 되죠, 맞죠? 짜증나. 정말 짜증나는 거죠. 0.05죠. 그럼 이걸 0.05로 나누면, 아우. 그냥 산수해요, 그냥. 이거 한번 풀어, 답은 내봐야지, 그럼 어떻게. 그럼 여기에다가 요 놈을 대입을 시키고, 결국 분모는 뭐예요? 그러면 G는 0.05분의 0.07이니까 곱하기 0.05분이니까 얼마? 20분이요. 20을 곱하면 되죠. 20 곱하면 되죠. 맞지? 20 곱하니까 계산하니까 맞죠? 계산은 얼마 돼, 그럼? 얼마? 27, 14 얼마요? 1.4 돼요. 1.4보다, 문제 들어. 1.4보다 크거 나왔고, 뒤에 거는 여기, 1.4가 아니라 여기 1.4 더, 빼줘죠. 뭐야. 계산, 잠깐만. 0.07, 맞아. 1.4 맞죠? 뒤에 거는 얼마야, 뒤에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뒤에 거는? 1. 얼마요? 계산. 그러면, 자, 마이너스 1.4에서 우리가 1.1까지니까 마이너스 1.4나 우리가 0에서 1.4까지 똑같죠? 그럼 얼마? 0.4192 더하기 얼마예요? 0.4192 더하기 0. 얼마? 3849. 이 문제 참. 자, 넘어갑시다, 그냥.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사실 뒤에 부분은 모비일의 추정도 마찬가지. 모비일의 추정이, 이걸 문제 하나 풀고 맙시다, 그냥. 모비일의 추정은 그냥, 어떤 고등학교에서 300명을 이미 추출하여 흡연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75명이 흡연을 한다. 실제인지 모르겠어, 뭔지, 75명이. 요즘은 근데 여성분들도 흡연 많이 하세요, 그냥. 근데 뭐, 옛날에는 뭐 여자는 담배 피지 마라 하는데 요즘 담배가 뭐 음식이다. 기호식품이 돼가지고, 내가 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전자담배가 많이 팔리더라고요. 냄새가 별로 안 나니까. 해롭죠, 그죠? 아니, 서울역에 KTX역에 딱 내리니까 겨울에. 뭐 여자들이 핸드백 들고 막 뒤에 그 KTX 뒤쪽에 그 뒤에 우리 기다리는 대합실 그 뒤쪽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담배 피는 공간에.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빨리 가니? 부스도 아니고 막 이렇게 늘 뒷공간에 요즘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핸드백에서 담배를 다 꺼내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담배 피는
수가 더 많더라고. 예. 그만큼. 근데 여자들이 한번 더 흡연을 시작하면 금연할 확률이 좀 어렵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뭔가 이 담배라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애착과의 우리가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렸을 때 부모와 가장 갓난아기일 때 애착 관계가 조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걸 어떤 뭔가 해소하려는 거. 예? 뭐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겠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그냥. 어쨌든. 어렸을 때 엄마 모유를 충분히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은 담배를 잘 안 필 거라 이거지. 근데 그것이 뭔가 부족했다. 이게 어른이 돼서 점점 나타나요,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눌렸던 것들이 사람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막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뭐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가 자기 어렸을 때 그걸 꾹 눌러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다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지, 말하자면. 이제 약한 사람 찾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렸을 때 굉장히 학대를 당했다. 뭐 아빠한테 물고문을 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공부하냐. 해가 막 이렇게 뭐 허리끈 벨트로 두들겨 맞고 이제 그게 막 무려 그 공포감에 막 무서워서 막 눌려놓은 거지. 그게 누군가에 분출해야 되는데 이제 크면서 정교하게 분출한 거지. 아주 여자들 대상으로.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즘 뭐 전자봉 같은 거 있잖아요. 북 찢으면 벌벌 떠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있대. 예. 그런 거 여자들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돼. 예. 꼼짝못하게. 요즘 세상이 워낙 험악한 세상이니까. 자, 봅시다. 910번. 어떤 고등학교에서, 다 끝났네.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수업 끝나요? 다 끝낼까요? 일단 910번 봅시다. 910번. 910번보다 좀 무난한 게, 910번 봅시다. 300명을 이미 추천하여 흡연을 조사했더니 75명이다. 그럼 얘가 실제 흡연율은 300분의 75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 조사했을 때 실제 흡연율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한번 추정해봐라 이거죠. 95%로 실내 구간이 어떻게 되냐 그대로 씁시다. 그러면 자 이거는 그대로 써요. 이 G가 원래는 얘를 표본했더니 얘가 P 해시 얼마 P 해시 300명을 중심 300명을 중심 얼마 돼요? 얼마가 75가 되죠. 또 계산이 또 이것도 더럽네. 응? 자, 그럼 봅시다. 그대로. 그럼 실내고 이거 그대로 씁시다. 그럼 실제 우리가 모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거 그대로 그 책에 있습니다. 얘는 그대로 어떻게? P 햇에다가 적게는 1.9, 95, 1.96에다 루트에 n분의 여기에 P 햇이 들어갑니다. 추정할 때.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좀 더러워요. 앞에서는 그냥 P를 그대로 썼고,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여기는 주어진 게 P 햇이니까 P 햇 1.96에다 루트에 n분의 뭐요? 계산이 막 엉망이죠. P의 햇에다가 1 마이너스 P 햇 이렇게 쓰죠. 자,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계산 정말 먹었네. 그죠? 이 계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일단 계산 그 휴대폰 꺼내봐요. 휴대폰 꺼내 계산해야 되지. 뭘 이거 가지고 계산해 지금 우리가. 응? 이 출제하는 게 미친놈이지. 이 출제하면 욕 좀 해도 돼 이거. 미친놈이야 이거 완전 이거 뭐. 계산기 쓰지 말고 뭐. 이거 한 문제 인생을 완전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걸렸잖아. 맞잖아요. 이 당락이 결정되는데 이거 되면 욕 막 해도 돼. 게시글 해. 뭐 땅 뭐시기야 뭐 하면서 XX 하면서. (300명을) 임의를 추천했더니 야 근데 계산이 좀 심하다. 어떻게 돼? 어떻게 되나요? 그냥 계산하니까 나와요? 네. 얼마요? 0.201보다 크거나 0.201보다 크거나 같고 네, 앞에 게 0.20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뒤에 거 뭐예요? 0. 얼마요? 299보다 적거나 그런 답이 있습니까? 이 문제 참
그러니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는 모비율의 추정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괜히 잘못했다 숫자 잘못하면 욕 들어 먹으니까 이후에는 계속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나온 거는 뭐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입시생한테도 뭐 전무했다라고 해서 이분은 거의 출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나오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계산기를 써도 됩니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뭐 수학 치시는 분들은 뭐 계산기 사용 가능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출제 안 할 거예요. 왜 뭐 자기들이 모험해가지고 이렇게 욕 들어먹을 걸 각오를 하고 저렇게 출제를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출제할 거다 이거지. 아무튼 일단 진도는 다 끝났습니다. 예? 혹시 그 뭐 질문하실 거? 예? 질문하는 궁금한 거라든지 어차피 뭐 11월 달은 둘째 주부터 개강하죠. 그때는 이제 그 오전에는 개념하고요. 오후에는 문제풀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맨 한 세트예요, 한 세트.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하면 여러분 뭐 수학은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 응? 역사가 이제 제일 문제 시간으로. 그죠, 맞죠? 영어가 제일 문제예요. 지문이 길어요. 단어가 어려요. 아, 단어 암기 같은 게. 야, 근데 단어, 원래 기본 단어가 공무원 공부에서 단어 수준이 그 정도 높나요? 네, 진짜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토익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엉뚱한 단어. 토익 단어 중에 제일 끝에서 막 생각도 못한 단어나요. 그 욕좀 해야 되겠네. 왜 그래? 예? 한번 봐요. 뭐 어떤 단어, 다 뭐. 이게 뭐 너무 공부하면 뭐 괜찮다니까 아, 단어가 조금 깐깐하긴 깐깐하네요. 그죠? 이야, 이거는 단어 수준이 꽤 돼야 되는데. 아, 그 이전에도 그래, 영어가 그래 나왔어요, 이전에. 아, 그 최근에 그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아, 그래요? 완전 딴 영어예요. 영어도 문제가 20문제 아니에요? 20문제 그럼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문법, 뭐 이런 거 독해. 전부 독해이죠. 듣기는 없을 거고. 아, 동의어. 예. 아, 이야. 그 머리 아프 경우 또 영어가 걸림돌이 되네. 야, 그러면 좀 문제, 평소에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럼 영어는 또 단기간에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근데 나도 단어 좀 알긴 아는데, 단어 많이 외울 때는 한 2만 단어 정도까지 알았어요. 사전 한 권 외웠어, 사전 한 권. 농담이고. 근데 영어 단어를, 근데 여러분들이, 왜냐면 지금 부담스러운 게, 지금 여러분 세대는 외우는 걸 정말 싫어요.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우리 때는 단어 안 외우면 진짜 맞아 죽었거든. 왜냐면 매일 중학교 때부터 그걸 훈련을 받았거든. 단어 안 외우면 예를 들어서 뭐 70점 이하다, 뭐 손바닥 완전 불나요, 뭐 엉덩이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단어를 줄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보통 이제 뭐 대입 정도 갈 정도 기본적으로 7천 단어 이상은 돼줘야 된다. 뭐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 단어를 안 외우고 그냥 뭐 요령을 익혀서 막 단어를 실제 뭐 단어 그러니까 어떤 학생 등 물어보니까 뭐 토익이 뭐 900 몇 점이는데 단어 수준이 나보다 안 돼.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려면 물론 저는 공부할 때 영어가 참 재밌더라고. 영어 자체가 왜냐면 라틴어에서 온 게 많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지금 이건 뭐 원래는 저거 알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브어드닛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하부 조직, 하부 부서죠. 부서 밑에 맞죠? 서브마린 뭡니까? 그렇죠. 밑에 가니까 머린이 우리가 바다의 이런 데 바다 밑에 있으니까 잠수함이죠, 맞죠? 서브웨이 밑에 있는 그 지하철 이런 거 서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좀 전문 용어인데 서브젝트가 이게 뭐예요? 그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실제는 신하란 뜻이 신하, 백성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만큼 단순하게 했다 이거지. 그다음 실제 우리 심리학에서는 서브젝트를 피험자라고 합니다. 실험 대상자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보니까 근데 실제로 어원 몇 개 하고 이렇게 따져 보면은
실제로 단어를 우리가 단어가 새끼를 쳐요. 아, 하나만 하면 쫙 여러 개를 우리가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나 앱이란 뜻은 뭐가 있는데 앱은? 좀 반대란 뜻이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에브노블 하면 비정상이다. 그러면 에브가 여러 가지 뜻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를 잘 분석해 보면 그래서 보통 요즘은 그게 옛날에는 근데 원래 이게 이제 복화를 하다 보면 조금 영어 실력이 늘 건데 갑자기 막 단어를 요즘 뭐 전자사전 보고 막 그러더라고. 전자사전 보면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하나 사세요. 작은 거. 한 2만 단어 정도 되는 수준. 그걸 가지고 순서대로 딱 있잖아요. 별표도 있고 빨간 거 요즘 그렇게 나오나요 단어가? 빨간 거도 이렇게 색깔별로? 아니 별표도 있고 중요한 거부터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거부터 쭉쭉 줄을 치면 연필을 줄 치면서 그렇게 밥 먹고 나서 외우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단어가 저절로 외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줄 쳤다는 연필을 줄 친 것은 내가 외워졌으니까 딱 보면 줄 쳤는데 왜 안 외워졌지 하면 그때는 볼펜으로 파란 볼펜을 쫙 한 거. 그럼 자꾸 저절로 외워져요. 그러니까 단어를 근데 그러고 요즘에 또 엉망이고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영어 전자사전 듣고 그거 하니까 단어 수준이 안 늘 수밖에 없죠. 지금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한다고 봐요. 근데 단어를